일단 여자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여자아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이들은 사실상 인체가 똑같이 생겼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남녀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아요. 2차 성징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자아이라고 한다면 남자아이는 그냥 머리카락을 좀 짧게 그리고 여자아이는 머리카락을 길게 그리고 치마 입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여자아이 남자아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그게 그렇게 구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을 이렇게 결정지을 수 있는 어떤 기호적인 특징이 있을 뿐이죠. 어린 아이들은 초등학교 뭐 한 2학년, 3학년 뭐 그 정도쯤까지는 그렇게 막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머리가 그래도 성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크겠죠. 몸통보다. 자, 이렇게 머리를 조금 더 크게 하고 그리고 얼굴이 그렇게 길지 않게 얼굴이 조금 짧고 약간 만두 같아야지 애기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조금 짧고 만두 같은 느낌으로 조금 보용보용한 만두 같은 찐빵 같은 느낌으로 그리시면은 훨씬 더 아기 같은 느낌이 강하게 잘 나고 훨씬 더 귀여운 느낌이 강하게 잘 납니다. 자, 이렇게 그리시고 약간 아래쪽으로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린 듯한 느낌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중학생 정도의 여자아이요. 중학생 정도? 와, 그렇구나. 중학생이면은 어느 정도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어느 정도는. 그래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학생 정도면, 그래도 중학생, 그래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네. 자, 이렇게 살짝 고개를 들고 자 몸통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약간 얼굴의 전체적인 크기보다 약간 비슷하거나 조금 작게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해 주세요. 조금 작게. 자 이렇게 그투나 인체 도형화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 인체 도형화 그려주실 때에도 약간 너무 이렇게 딱딱딱딱 맞게 그리는 느낌보다는 조금 뭔가 약간 부드럽게 곡선 같은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 허리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조금 크게,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가서. 자, 그래서 요거랑 1대1 정도의 길이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사타구니. 자, 이거랑 1대1이죠.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뭐 실제로 그렇게 안 그려지더라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중간 나누고, 관절 동그라미, 엉덩이 쪽에 동그라미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가 이제 쇄골의 위치, 이렇게 손가락 위치 먼저 구하고, 뭔가 하늘을 가리는 듯한 느낌으로, 둘, 자,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뭔가 팔을 들어 올려서 그리는 어떤 포즈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시면은 자연스럽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자연스럽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팔. 도형화, 약간 위쪽에서 바라본 느낌이니까,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어떤 이런 도형화 같은 것들 신경을 쓰시면서, 자, 여성 그러니까 아이인데 한 중학생 정도의 여성을 그릴 때에는요, 이렇게 몸통과 골반의 크기를 그렇게 막 아주 크게 차이를 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남자보다는 몸통이 조금 더 작게, 그리고, 골반의 크기는 몸통보다 약간 더 크게, 요렇게 설정을 해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요 정도쯤에 이렇게 팔을 해서 뭔가 잡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가방? 뭐 그런 거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가방을 메고 있는.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보통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런 느낌은요, 몸통과 골반의 크기에서 차이가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쪽으로 살짝 나온, 그리고 이거는 뒤쪽으로 살짝 들어간.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타구니가 한 동그라미 중간 정도쯤에 이렇게 살짝 존재를 하고 있겠죠. 자, 요 정도쯤으로 나누면,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어때요?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뭐 그냥 평범하지, 이게 남자야, 여자야, 이런 느낌이 살짝 들지만, 약간은 여성의 특징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살을 어떻게 씌우고, 옷을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특징이 굉장히 많이 갈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약간씩 연하게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이제 뭐 교복 뭐 간단하게, 네, 목각 인형 같아요. 맞아요, 목각 인형으로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자, 팔을 들어 올렸으니까 약간 들어 올려지는 데에 따른 어떤 어깨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방이 훨씬 뭔가 옷주름보다 약간 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한 중학교 2, 3학년 정도면은 이렇게 막 여성적인 특징이 아주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가슴의 크기라거나 이런 어떤 여성적인 기호적인 특징들 있죠. 이런 것들을 두드러지게 그리시면은 좀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주 약간 가슴도 살짝 나오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잡고 있는 팔, 이런 것들. 그리고 조끼를 입혀볼까요? 그리고 여기에 브로치라고 하나? 뭐 하여튼 뭐 교복에 이렇게 넥타이 대신 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살짝 입혀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복 간단하게, 여기도 인체 흐름에 따라서, 자,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여자 캐릭터냐 남자 캐릭터냐라는 것을 이제 구분 지어주는 것이 이제 사실상 얼굴이죠. 얼굴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 아이 캐릭터의 얼굴 모습. 자, 보통 이렇게 이렇게 앞머리카락, 약간 앞머리에서 더듬이 살짝 나온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려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학생이면은 보통 긴 생머리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머리를 조금 더 선호를 하죠. 묶은 머리, 이건 묶은 머리는 뭐 굳이 막 생머리를 막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해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묶어버리면은 완전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묶은 머리를 이렇게 살짝 그리시면은 훨씬 더 여자 아이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될 겁니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끼의 아래쪽 이렇게 요 정도로, 이렇게 좀 약간 틀었으니까 몸통을 틀에 따라서 따라가는 옷주름.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치마. 자, 이렇게 다리를 앞쪽으로 내밀었으니까 내밀은 흐름에 따라서 또 치마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겠죠. 자, 이렇게 살짝씩 치마의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여기는 튀어나온 부분이니까 또 옷주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요 부분은 튀어나온 부분이니까. 자, 요 정도까지만 봐도 어때요? 훨씬 더 이렇게 그냥 인체만 있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여자아이 같은 어떤 몸 인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인체적인 특징이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사실상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한다고 해도 좀 마른 남자의 중학교 2학년은요 여성 같은 특징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남녀공학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렇게 남녀공학이면은 축제 같은 거 할 때 남자애들한테 여성의 옷을 입혀놓고 혹은 여자 캐릭터의 어떤 코스프레 같은 거 인체 그 옷 같은 거를 남자한테 입혀놓고 막 이렇게 춤추게 하잖아요 무대에서. 근데 실제로 되게 잘 어울리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여자아이 같은 느낌의. 하여튼 그래서 뭔가 특징이 2차 성징이 완벽하게 이렇게 탁 나오지 않은 한은 그냥 남성 캐릭터와 여성 캐릭터의 특징, 인체적인 특징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다른 것은 이제 머리가 길었느냐 짧았느냐 아니면은 뭐 이런 조금 더 여성적인 어떤 의상을 입고 있느냐 조금 더 뭔가 털털하고 남성적인 의상을 입고 있느냐 혹은 뭐 이렇게 눈매나 이런 거를 그릴 때 그냥 외꺼풀로 이렇게 단순하게 딱 그리느냐 아니면은 쌍꺼풀도 있고 뭐 눈동자도 있고 눈동자 안에 이렇게 막 우주도 좀 담아져 있느냐 말하느냐에 따라서 남자 캐릭터와 여자 캐릭터의 어떤 구분도 많이 달라지죠. 이렇게 눈동자 안에 우주가 조금 들어가 있다. 폭포수가 약간 들어가 있다. 그럼 여성 캐릭터와 가까운 느낌이 되는 거고. 근데 어떤 인체에 이렇게 눈동자 안에 그냥 단순하게 눈동자가 들어가 있고 그 눈동자에 약간 음영 처리만 돼 있다. 그러면 남자 캐릭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리도 마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운동화를 신고 대략적으로 운동화를 신고 걸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 자, 이런 느낌. 책가방이 힘겨워 보인다. 맞아요. 이거는 정말 기호적인 특징이에요. 여자 같아 보이는 기호적인 특징.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 이건 여성의 특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자 교복이라고 하면은, 물론 요즘에는 바지도 있지만, 치마를 입은 교복이 훨씬 더 여성성이 두드러진다라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잘 치마를 안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요런 기호적인 여성성의 특징을 집어 넣어 주시면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회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근데 뭐 이거는 뭐 남자 여자를 이렇게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보통 이렇게 입더라 요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자 같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눈에 호수가 들어가 있으면 여성적인 특징이 조금 더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약간 다리가 좀 많이 짧아졌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성 캐릭터를 조금 여자 아이 캐릭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고등학생 캐릭터를. 근데 러쉬렉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 각도 어깨 넓이 길이 잡는 법이요. 이런 거 이거는 이따가 질문을 받을 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인체 잡는 방법을 이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요 정도쯤에서 인체만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씩만 조금 더 강조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냥 인체를 그릴 때에도요, 그냥 서 있는 인체를 그리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서 있는 인체만 그리시기보다는 막 이런저런 포즈들, 컨셉들을 만들어서 인체를 한번 그려보세요. 뭐, 방금 제가 그린 것처럼 학생이 걸어가고 있는데 눈이 부셔서 좀 위쪽을 이렇게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컨셉들을 조금씩 더 집어넣어서 그림을 그리시면은 훨씬 더 표현력도 늘어나고 표현력이라는 게 막 이렇게 뭐랄까요 눈이 부시면은 눈이 부시다 혹은 약간 좀 더우면은 덥다 뭐 이런 느낌이 잘 들도록 표현을 해주시면은 그게 표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 그냥 인체를 그리시더라도 그냥 인체를 그리지 말고요. 약간씩 약간씩 컨셉을 넣어서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그림을 그리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포즈도 자연스럽고 귀여워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화를 해서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인체가 딱딱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오히려 도형화를 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포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왜 샤프심이 안 나오는 거야? 나왔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자연스럽게 그려지지 않는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역시 자연스럽지 않은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왔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인체를 가장 빠르게 잡는 방법이 도형화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터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강의로 만들어서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형화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지금까지의 그려왔었던 그림들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어떤 인체를 표현하는 표현의 영역이 표현의 폭이 훨씬 더 많이 크게 증폭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치마는 배꼽까지 올라오나요? 아니면 배꼽 아래인가요? 뭐 그거는 입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배꼽보다 약간 위로 올라와도 되고 아니면 배꼽 근처 아랫배 쪽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제 마무리를 할 때도 내각선과 외곽선에 대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구분을 할 때도 이제 내각선은 뭐 굳이 막 열심히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대신에 외곽선은 막 여러 가지의 선으로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표현을 잘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표현이 좀 진행이 돼 봤습니다. 이렇게. 그림자도 아주 살짝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얼굴 밑에 얼굴이 좀 크다라니까 약간 그 빨대 꼽아 놓은 것처럼 아니 뭐라고 해 빨대가 아니라 그 뭐야 사탕처럼 좀 요 정도 나이대의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막 머리가 작거나 그러지는 않죠. 몇몇 정말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신 특수한 분들은 머리가 정말 작기도 한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귀여운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싶으면은 머리를 조금 더 크게 묘사를 해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아기들은 머리가 큼에도 불구하고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살려서 네, 저는 머리가 큰데 안 귀여울까요? 그것도 의문이네. 자, 하여튼 자, 요 정도쯤의 느낌을 한번 완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인체가 뭐 어떻게 변했다, 인체가 크다, 뭐 작다, 뭐 늑골이 크다, 작다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여성적인 기호적인 특징이 얼만큼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성적인 어떤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남성적인 그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답변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